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소금은 요오드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살이 쭉쭉 빠져.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은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니까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찌는 건 없어요. 미네랄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마트에 가서 소금 사러 가면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마트에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소금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마트에 가보면은 소금이 딱 돼 있어요. 뭐냐면은 천일염, 그 다음에 정제염 하나, 천일염 하나, 꽃소금, 그 다음에 첨가염, 그러니까 후추를 넣었다든가 이런 첨가염하고 이렇게 뭐 몇 가지 회사 메이저가 몇 개 다르지만 뭐 CJ, 뭐 대상 뭐 몇 가지 영전 몇 개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거는 대용량이라든가 후추라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 인터넷 가면은 수없이 많은 소금, 뭐 해외 소금까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딱 구별이 있게 되죠. 하나는 자 이게 이제 천일염 바닷물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서 천일염과 정제염 그리고 키타염 해가지고 해양 힘수금이라든 이런 부분이 좀 나눠주죠. 거기서 몇 가지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가공소금이에요. 가공소금은 이제 만드는 그거 갖고 뭐 구웠다든가 세척을 했다든가 다른 걸 첨가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주겸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소금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볼 때 이 원료 소금이 어떤 바닷물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 이런 걸 좀 따지게 되면은 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별이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궁금하면은 한번 가봐요. 뭐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뭐 어떤 천일염 오리지가 좋다 해가지고 그 단체로 버스 관광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장 한번 견학 가보는 것도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가보면 뭐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만드는 게 좀 많이 다른데 수입 소금도 달라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무슨 소금 먹을까요? 대부분이 암염을 먹어요. 우리가 뭐 계량도 소금 유명하다고 했는데 계량도 소금은 생산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은 주종이 암염이다. 근데 그 암염은 우리가 흔히 알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이런 암염이 아니에요. 땅속에서 캐내는데 그냥 옛날에는 괭이 들고 가서 캐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거대한 암염층에다가 고압의 물을 쏴 넣어가지고 그 물이 수킬로를 곧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암염의 소금을 다 녹여가지고 올라오는 농축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불순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증발시켜가지고 결정화시켜서 만든 소금이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한 소금이에요. 문제는 단점은 이제 미네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소금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요오드를 다 첨가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소금이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 이제 생산되는 유통되는 소금의 한 60%가 암염이 유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천일염, 나머지가 기타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염이 전 세계 유통되는 소금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생산될까 하면 사람들이 뭐 중국 뭐 얘기하는데 천일염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가 멕시코, 그다음에 호주예요. 멕시코, 호주 하면 떠오르는 거 사막, 기후. 건조, 그잖아요? 거기에는 염전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염전이라는 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소금의 양은 300만 톤이에요. 근데 식용으로 쓰는 거는 50만 톤밖에 안 돼요. 250만 톤 공업용으로 쓰는데. 근데 그런 한 염전에서 1000만 톤씩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있는 반면에 암염은 그걸 능가를 해요. 한 공장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전 세계는 그렇게 암염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걸 가공소금들이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종류가 우리나라도 다른데 환자분들이 전하는 게 우리나라 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요오드가 우리 소금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만드는 소금은 요오드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의사들은 서양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소금들 다른 나라 소금 대부분 다 요오드를 첨가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미네랄, 우리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미네랄 중요성 얘기할 때 꼭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라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유를 보면은 우리 아기들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80가지 미네랄 중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알겠지만 나트륨도 있고 뭐 칼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6가지인가 써야지 그게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무지 중요한 미네랄.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 그 신경 안 써서 왜냐면 해조류에 많으니까. 근데 내륙 국가들은 요오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이 처음에 카자흐스탄의 나라를 갔다니까 전국의 40%가 어떤 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크레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왜소해지고 진인이 났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풍토병인가 하고 연구를 했다니까 알고 보니 요오드 부족이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요오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소금과 땅에는 요오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소금이다.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하자. 요오드를 법조화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퍼져갖고 대부분의 나라 요오드가 법조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암염을 만들었을 때도 다 세척한 다음에 다 첨가. 중국에도 요오드를 첨가해, 미국도 다 첨가를 해야죠. 법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토병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8억 명 정도가 요오드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요. 질환에 걸렸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금에 그런 게 첨가 안 해요. 서양에는 그런 게 첨가되게 서양 소금 먹을 때는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을 할 때는 요오드로 치료하기 때문에 요오드 과잉이 된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경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별로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요. 일본에도 그렇고 서양에서 암염은 그렇게 되고 천연염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좋은 우리 몸에 맞는 소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저희 회사 소금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사를 세운 지 한 2002년도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게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원천 기술을 좀 도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 업체하고 이제 기술 제휴도 하고 투자 제휴도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술을 소금 만들려면 한국화를 해야 되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의 문제에 걸렸어요. 이 소금은 소금으로 인정을 안 된다.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를 아버지랑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신세가 돼요. 왜? 이 소금은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나트륨인데 이 소금은 왜 미네랄이 많아? 나트륨은 적고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마그네슘이 많으니 이건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화 기술 한국화하고 법적인 투쟁을 해서 법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냐면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금에 대한 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소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쫙 얘기한 다음에 근데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KBS 생로병사를 제시한 소금이 일본에 있는 이 누치마스라는 회사의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은 먹어라. 왜? 그 소금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었더니 고혈압도 낮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나트륨 배출된 실험하는 거 쫙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CJ, 대상, 롯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금은 자기들하고 하자. 팔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CJ나 대상 이런 거는 식품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저희들 공급해주고 팔게 해달라고 생산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삼성에서 온 삼성 에버랜드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생로병사비를 이건희 회장이 보셨대요. 저거다. 저걸 우리 직원들은 먹게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진다 하면서 저거를 CD로 구워서 전 부장급 이상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거를 구입해서 추석 선물로 전 직원한테 돌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막 소금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아직 기술도 완전하게 개발이 안 됐고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입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는 소금. 이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분은 그 심장 질환에 걸려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만약 그때 연결됐으면 우리 회사 완전 대박 났을 건데 뭐 생산도 안 되고 판매도 할 때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고 기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서 저희들이 법을 바꿨어요. 식품의 규정, 심층수 법, 식약청 규정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소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염도 기준이 그때까지는 80 이상이야만 소금이었는데 이건 70%로 다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 소금 75%니까 이제 규정 안에 들어가죠. 이 소금도 소금으로 인정이 돼서 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소금이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미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던 거죠. 무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은 좀 더 일찍 저희 소금이 출시가 되고 그랬으면은 그분들이 그걸 지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 뭐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쳤고 그분의 건강을 잃었는데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그럼 소금을 먹은 사람은 다 빼빼 말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빼빼 마른 사람 아니에요. 체중도 한 75kg 정도 나가는 사람이고 제가 키가 76인데 75kg 정도 나가요.
음식물 뭐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데, 저도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식이 다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서, 그다음에 물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데, 다이어트. 근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제 공복에서 밥 먹기 전에 소금물을 한두 잔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뱃속이 좀 채워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물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배고픔을 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끼 먹어도 돼요. 덜 느끼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살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공복 효과도 있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다이어트 효과가 쭉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강제로 소금을 갖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죠. 유럽의 옛날에 로마 시대 보면은 그 음식을 넣고 먹고 토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물을 왕창 먹으면 토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나가게 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살이 쭉쭉 빠져.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건 간단해. 투입, 인풋 플러스 아웃에서 투입은 적게 하고 아웃은 늘리면 돼. 아웃을 하면 빼내든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시키든가 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살 다 빠져요.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냥 맹물 먹고 운동하면은 몸 더 망가져요. 그런데 소금물을 제대로 못 가면은 땀으로 독소들 빠지죠. 소변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죠. 있다 보니까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운동을 하셔서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은 몸의 영양물질,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니까 단백, 탄수화물,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찌는 건 없어요. 물론 부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운동을 제대로 할 때 이 소금물을 제대로 챙기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강제로 해서 하든가 장 청소해서 하는 부분은 장 청소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다이어트로 용으로 쓰시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다. 간혹 보면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몇 킬로씩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급성으로 해야 될 필요 없고, 그렇게 뭐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권하지를 않고,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하면 돼요. 제가 인풋과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뭐로 할 거냐, 운동 부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줄여주면 되고, 그 대신에 반드시 소금물을 먹어서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이제 뭐 땀 흘려 강제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물을 그냥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그게 다 역효과가 돼서 몸을 망가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 먹어서 다이어트 된다. 아까 전에 공복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고, 배고픔도 훨씬 덜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량도 줄일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로 성공을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미네랄 보충이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운동이 더 첨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또 아까 좀 이거 미네랄 소금 먹으면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어서 뭐 더 잘 먹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서 잘 소모되지만 그건 또 소모율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에서 조선에 어려운 과제를 하나 냈다 그래요. 염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 염소를 1년 동안 키우되 체중이나 크기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숙제를 줬다.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의 신하들이 암을 모여갖고 1년 동안 키우는데 얘를 안 크게, 체중도 안 늘고 키도 안 크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안 먹이면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공부를 얘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그때 한 노인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튼튼한 쇠로 만든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라 키워라. 먹을 거 마음대로 줘도 된다. 그 대신 얘를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에다 갖다 놔둬라. 얘는 낮에는 풍성하게 먹고 그냥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가 이제 얘를 살을 안 찌우게 됐다는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중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도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도 더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빠지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좋은 소금을 먹고 운동 제대로 해서 살 빠지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아까 관장 이런 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단기간에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건강에 별로 추천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빼는 방법을 권합니다. 편한 방법은 없어요. 소금이 정확히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소금이 뭐냐? 뭐 물으면은 소금이 소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나트륨이다, 어떤 분은 NaCl이다, 미네랄이다, 뭐 짠 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하얗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금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뭐 5장 뭐 13절, 10에서 15절을 보면은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뭐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의 밟히기는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거 갖고 뭐 그런 소금이 오래 놔두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정보예요.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소금이에요. 암염이 수억 년 전에 묻혀 있는 것도 그냥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가능할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사해, 이스라엘 그 예수가 활동했던 그 시점은 사해 바닷물인데, 사해 바닷물이 염도가 무지 높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 소금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있는 물 자체는 그냥 소금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금 미네랄 농축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해외 바다 표면보다가 300m가 낮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았을까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엄청나게 높은, 뭐 40% 이상이 높은 거예요. 바닷물은 3.4인데 얘는 40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모든 미네랄들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소금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탄산, 칼슘 이런 부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그 애들끼리 먼저 가라앉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따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금이라는 게 NaCl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일부 몰직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끌어다가, 소금기가 약간 있는 걸 끌어다가 소금이라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소금이 비싸니까 소금 비슷한 거 갖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 같은 길거리에다가 이제 겨울철에 눈 녹일 때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계통애들, 그런 것들도 다 염으로 불려요. 우리가 칼슘염, 탄산염 이렇게 염으로 불리기 때문에 일종의 소금과 비슷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금이라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짠맛의 기원이 어딜까라는 이제 연구하는 게 있어요. NaCl, 소금은 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NaClX가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결합된 게 이제 염화나트륨 소금인데, 그럼 그 짠맛은 나트륨에서 왔을까? 염소에서 왔을까?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트륨에서 왔다 그러면은 나트륨이 들어간 건 다 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식품 포장지에 딱 보면은 나트륨이라는 들어간 게 거의 한 30가지 돼요. 다 보면은. 뭐 인식 향상 나트륨, 뭐 무슨 나트륨, 탄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등이 많아요. 이 나트륨이 결합되면 물질이 안정화되니까 어떤 성분을 넣으려고 그러면 다 게다 붙여갖고 넣기 때문에 식품 포장지에 보면은 그 나트륨이라는 단어 들어간 게 꽤 많아요. 근데 걔들이 짠맛이 나는 애가 아니란 말이죠. MSG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금이에요. 40%. 모노소디움 글루타민산 이렇게 돼요. 소디움이 그다음에는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염소에서 왔느냐? 그럼 염소가 들어가지. 염화칼슘부터 뭐 염화나트륨, 이게 그 염소가 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학자에서 뭐 나트륨 쪽으로 기르긴 하는데, 염소 이온이 들어간 것 중에 짠 게 있어요. 염화칼륨은 짠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금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제거하고 짠맛 나는 걸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을 집어넣어서 염화칼륨의 반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소금이라고 판매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나트륨이 적어서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죠. 근데 그건 이제 칼륨이 너무 많이 들었더니 나트륨하고 균형이 깨져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이자는 데는 뭐 의미가 있지만은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소금이 뭐냐는 NaCl이냐 뭐 나트륨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닷물의 총합으로 봐야 돼요. 바닷물을 졸이면 나오는 모든 미네랄의 합,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게 소금이 나트륨인지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바닷물 졸여서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라 이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양학자들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NaCl이 제일 많네? 그러면 여기서 NaCl이 소금이 나머지 다 불순물 하다 보니까 미네랄을 제거하는 쪽으로 여기가 소금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소금들은 다 NaCl만이 있는 소금 우리가 먹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염이죠. 그럼 NaCl 함량이 99% 이렇게 되는 소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천일염도 사실 미네랄이 많다고 하지만 수분 함량 때문에 사실은 미네랄 함량이 되게 적게 들어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을 다 살리지 않고 만들어요. 천일염도 보면은 이 다단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지라고 우리가 장판에, 그러니까 TV 화면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소금 끌어 모으는데 보면은 그때 올 때까지 한 26%가 돼요. 3.4가. 그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속에 있는 미네랄, 어떤 미네랄은 다 이미 결정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 지나면 이제 소금이 NaCl에 결정화 되는데, 갈자가 가라. 그리고 소금을 끌어 모으다 보면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들이 있죠. 밀려가는 물들. 그 물 속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아직도 그대로 녹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우리가 또 간수 뺀다고 해가지고 또 빼요. 근데 간수가 나쁜 거냐? 간수는 마그네슘이 주성분의 액체예요. 시각층에서 우리가 그걸 목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그네슘이 왜 그걸 각처까지 빼려고 그러냐? 마그네슘 무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빠서 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국에 마그밀이라는 해도 우리가 수많은 약품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요. 마그네슘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 왜 300가지 효소를 만들어낸 애가 걔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애도 마그네슘 때문에, 그러니까 마그네슘 꼭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NaC만 남겨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소금은 바닷물의 총합을 알게 되면 바닷물의 모든 미네랄, 80여 가지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천일염도 사실은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많은 미네랄을 놓치고 있고, 그나마 묻어 있는 것마다 간수 뺀다는 이유로 다 빼기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천일염에서 간수를 안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쓴맛이 나니까. 근데 어떤 소금은 그 쓴맛을 잡은 소금, 마그네슘 그대로 살리면서 쓴맛을 잡은 소금도 있어요.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미네랄은 100% 살려놓으면서 쓴맛을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정의를 우리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NaCl. 학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다의 모든 미네랄 100% 살린 소금, 이걸 찾아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나트륨도 먹고 칼슘도 먹고 칼륨도 먹고 아연도 먹고 마그네슘 이런 모든 걸 골고루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정의, 이제부터는 나트륨이냐 NaCl이나 뭐 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 이것을 이제 소금이라고 알고 그런 소금을 찾아 먹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뭐 먹어야 되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이제 부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소금은 이거 못 먹겠다. 이 사람들 저 사람 마트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 먹는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자기가 직접 소금을 만들어서 먹는 분들은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만들 수는 뭐 바닷물 끓여가지고 소금 만들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갖고는 경제성도 안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해서 이제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어 먹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열을 척해서 볶은 소금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좋다라는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대로 만든 소금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금은 그렇게 고온의 열을 가열하면 가스 성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 환기를 철저히 하고 야외에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자기가 흡수하게 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소금 공장 같은 경우는 가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배출하는 이제 배출 시설들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소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가공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가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를 해서 가요. 예전에 보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 가스 그냥 마시면 더 팩팩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요즘 가공 소금도 많이 나온 게 있으니 그거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선택할 때 이 소금이 얼마나 깨끗한가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미네랄이 얼만큼 살아있느냐, 제대로 들어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을, 소금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자기 소금이 좋다고 하죠. 그죠? 소금 만드는 사람 참 많은데 다들 만나보면 자기 소금 좋다고 해요. 저희 회사도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명 정도는 소금 제조를 하겠다는 분이 찾아와요. 자기가 이런 소금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자기 소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든가, 한번 견학을 오겠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이러면 사업이 되겠냐든 이런 물으러 오시는 분들 많고, 자기가 이렇게 소금 만들었는데 이 소금이 어떤가 평가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금을 직접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소금 설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해외에서도 연락 오는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자기가 소금 설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또 문의로 오시는 분도 있고,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도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몇 년 전인데 북한에 소금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만들 때 효율성이냐, 미네랄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요. 이 미네랄 소금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미네랄들은 NaCl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 기계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 마그네슘이라는 애는 보면 중량이 좋은데 얘는 들어가게 되면 음식 맛을 배려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그냥 제거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바다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못 먹게 되고 NaCl만 있는 소금 그리고 지저분한 소금들을 먹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만의 소금들이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일염이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습해요. 태풍도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염전할 수 있는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염전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제 침략해서 집어먹고 만주로 갔잖아요. 그때 만주 침략하고 러일선 청년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소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나라에는 소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다가 이제 조선에다가 이제 소금을 생산해야 되는데 조선에 와보니 그때 우리 한국은 자염이라면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만들게 돼. 이게 채산성이나 이게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뺐었단 말이에요. 그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해서 그걸 한국에다 이식을 시켜요. 그게 1909년 주한 염전에다가 이제 처음 시범설을 만들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의 대량 생산의 길이 우리나라에 이제 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그래서 사용하고 대만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이제 전쟁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은 이제 소금이 딱 끊어져 버려요. 공급선이.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개발한 게 이제 정제염 제조 기술이에요. 공장에서 만들면 되니까. 중지염 만드니까 효율성도 좋고,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은, 이 정제염 외에는 다른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7개 업체만 지정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소금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조금씩 마을마다 있던 소금 제조 시설은 다 없애버리고, 7개 메이저 회사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제염 100% 시대가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겨요.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제 의사들이 연구하다 이거는 이 소금이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폐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해요. 그런 거를 거의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소금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소금은 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메이지 7개 회사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주 다양한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소금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제대로 그래서 소금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소금 자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아연이 이제 정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어떤 소금은 아연 성분이 됐다 많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에는 아연 성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금은 아연이 많아.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이 소금을 끓여 만드는 이 철판 통이 있는데 그 철판에 있는 아연 성분이 우러나와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많다 그러면 이 성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봐요. 우리 소금, 가공 소금들 중에는 외부에서 광물질에서 추출한 미네랄 첨가해서 만든 소금들도 있어요. 아까 그 염화 칼륨을 넣어가지고 소금 만드는 소금이 있다 그래요. 그건 광물질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광물질에서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년 바닷물에서 나온 미네랄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 소금의 성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해 드실 때 우리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소금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자기만의 레시피도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겠지만은 그 가공소금의 출발점이 천일염도 천일염 자체가 다른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 가공소금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을 이제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을까? 그냥 수시로 때때로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할 때 소금을 한 숟갈 정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보완성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돼. 그러니까 소금에서 밥할 때 넣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뭐 차를 타서 먹을 때도 차에다가 소금을 조금씩 더 타서 먹으면 차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소금과 함께하면 좋고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드시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500에 3g 정도 타서 입맛에 맞게 드시고 상온수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뭐 따뜻하게
소금물을 따뜻하게 먹으면 좋은 건 좀 있어요. 따뜻할수록 소금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뭐 여름에 시원할 때 찬물에 뭐 타도 되는데 상온수로 드시는 게 좋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 우리 염증의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몸 안에 독소는 빼야 되죠. 바깥에서 염증들이 생겨요. 뭐 뾰루지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소금을 녹여서 바르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바를 때 천일염 같은 입자가 굵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를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입자가 고운 것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바르면은 가려움증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게 해결되고, 피지 제거, 얼굴에 세안을 할 때도 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피지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도 있어요. 뭐 손발에 이제 습진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발에 습진이 걸렸다 그러면 발에다 그 소금을 조금 진하게 해서 바르고 양말 신고 하루 정도 활동하고 들어오면은 저녁이 되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다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면은 밥부터 시작 반찬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네. 물론 국할 때는 넣어보니까 저희 이 소금 같은 게 염도가 낮다 보니까 이 간 조절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를 할 때는 아주 탁월한 효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에 구워 먹을 때 찍어 먹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아주 환상적인 맛을 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에 타 먹을 때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부분에 사용하면은 좋고, 좌욕하는 경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부인병이라고 할 수도 있게 뭐 냄새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 질 쪽에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사용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는 먹는 것 플러스 바르는 거, 이렇게 아이가 가렵다고 할 때 몇 개 해서 피부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면은 가려움증도 못 쳐지고 피부에 보습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까이에 미네랄 소금을 곁에 두고 활용하시면은 건강한 삶, 나날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음식을 다 베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은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분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들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